그래서 이 2차 부등식 중에 연립 2차 부등식은 풀이가 결국에는 이거 푸는 것 자체는 그렇게 그거 하지 않아요. 뭐냐면 그 2차 부등식을 잘 푸실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냥 두 번 풀면 됩니다. 1차 부등식 그 앞에 시험을 뭐 보시면 뭐 이거와 뭐 이거다 되나? 이거 연립이면 어떻게 풀어요? 두 개를 풀죠. 위아래를. 그쵸? 그러니까 x가 2분의 3 이상이고 얘는 x가 3보다 작다 하면 해를 어디서? 수직선에서 찾죠. 어떤 해를? 2분의 3보다 크면 이렇게 3보다 작으면 이렇게 돼서 공통인 부분 즉 2분의 3에서 3까지가 해다. 이렇게 푸는 게 1차 연립 부등식이다. 근데 요 식들이 다 2차가 되면 2차 연립 부등식이고 2차 부등식을 두 번 풀면 됩니다. 별건 없어요. 2차 연립 부등식. 그래서 연립을 할 때도 1차가 끼어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때요? x가 위쪽, 여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죠. 예. 여기는,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 2차 부등식 푸는 것도 인수분해가 되면은 인수분해를 해서 해를 구해서 뭐 작은 건보다 작다든지 큰 건보다 크다 혹은 작은 건에 큰 건까지가 나오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 하죠? 판별식을 구했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럼 왜 구하죠? 왜 구해? 그래프를 그리려고 구하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쪽 2차 식인 쪽이 근이 두 개가 있단 말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고 판별식이 0이다 라는 얘기는 요런 거다 라는 얘기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겼다 만나는 점이 없다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요걸 보고서 0보다 큰 쪽 작은 쪽을 픽해서 답을 쓰시면 그게 2차 부등식의 전체 풀이에요. 그러니까 2차 부등식도 선생님이 자주 강조하는 건데 2차 식이 있고 부등호가 깔려 있는 뭐 0보다 이제 정리를 했을 때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부등호가 깔려 있는 게 전부 다 2차 부등식인데 요거는 그 어떤 형태를 띠든지 간에 무조건 답을 낼 수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2차 부등식 풀이 자체의 목적이 그거예요. 내동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 조금 모양이 다른 것들을 보면 이거는 배운 거랑 달라서 뭐 라는 이유로 못 하는데 이거 그래프 모양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 못 풀 문제가 없어요. 이것도 해보시면 나중에. 어쨌든 지금은 2차 연립부등식에서의 2차 부등식은 대부분 쉬운 형태로 줍니다. 이것도 해가 뭐죠? 마이너스 3하고 1이죠. 요거 방정식으로 보면 마이너스 3하고 1이고 0보다 작다면 어떻게 풀렸어요? 작은 근에서 큰 근까지 이런 게 해가 돼요. 몰라? 얘는 이제 답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게 있고요. 겹친 부분을 찾는 거예요. 또 위아래 해서 마이너스 3에서 1까지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죠? 그러면 겹친 부분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이 연립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여기도 그렇고요. 얘는 이제 등호가 다 들어가 있는 꼴이고 뭐 하나 다 1차랑 섞여 있나요? 이게 또 있나요? 2차인 걸 한번 볼게요. 요거는 해가 뭐예요? 위에 거. 0하고 2가 해죠? 이거 해 부등식의 해 말고 방정식이. 크다면 어떻게 됐었어요? 해가 작은 것보다 작던지 또는 큰 것보다 크던지 이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밑에도 해가 나오죠. 이거 4랑 마이너스 3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건 작다니까 또 마이너스 3에서 4까지가 해가 되게 돼요. 그래서 0 이하 2 이상 요거가 위에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3은 여기 있을 거고 4는 여쯤 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겹친 부분이 몇 군데야? 여기 하나 또 이쪽에 하나 그렇죠? 두 개가 나오면 항상
마이너스 3 이건 등호 안 들어가죠? 0은 들어가죠. 이거 쓰고 뭐라고 쓴다? 또는 2에서 4까지가 해다. 예, 이런 느낌이 되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겹친 부분 또는으로 써서 연결해서 항상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알겠죠? 예, 이건 세 개가 연립이 돼 있으면 이거는 이렇게 얘가 얘보다 크고 얘가 얘보다 크다, 얘가 얘보다 크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죠? 예, 모든 이런 꼴의 부등식은 두 번 푸시는 거예요. 이게 1차일 때 조금 애매할 때가 있지만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을 풀어야 된다. 풀기 좋다고 이런 걸 풀면 얘는 안 된다. 등식은 된다고 했습니다. A는 B는 C면 어느 쌍을 갖다가 쓰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데 지금도 얘는 그러니까 첫 번째가 2가 요거 왼쪽이죠. 네, 이게 나머지 쪽이 이거 이렇게 되게 돼요.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2가 되고 0보다 크다거든요. 해가 이것도 마이너스 2랑 1이 해가 돼요. 그러니까 크다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던지 1보다 크던지 이런 해가 되고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 그럼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2가 해가 되죠. 플러스 3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는 작다니까 마이너스 3에서 x가 2까지가 해가 될 거예요. 얘도 그렇죠. 두 군데 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1 이상. 네,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예, 겹치는 부분은 여기랑 여기. 뭐 이거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까지, 1에서 2까지 또는으로 역시 써야 되고. 여기도 뭐 뒤에 또 있나요? 없죠. 93번 한번 해보세요. 993번. 할 수 있으면 아마 했겠죠. 이쪽을 보시면 얘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인가요? 이게 0보다 크다가 되니까 해가 마이너스 4랑 2가 나와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던지 2보다 크던지 이런 애가 될 거고, 이쪽을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5x죠. 마이너스 7이랑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에서 7까지인가요? 이런 애가 나와요. 이거 이제 그려봐야죠. 그러니까 아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제일 좀 눈에 걸려. 이거 비어있고 차있고를 꼭 제대로 구별을 하시면 좋겠어요. 얘는 비어있죠. 그 해가 이런 모양인 거고. 얘는 마이너스 2면 어디 있죠? 요쯤에 있어요. 얘는 차있죠. 그리고 7이 요쯤에 있네. 그쵸? 네, 그래서 얘는 겹치는 데가 여기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해예요. 2보다 크고 7 이하다. 예, 두 개가 겹치는 데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이것은 솔직히 거의 암기하는 단어인데 뭐냐면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이 있어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한마디로. 2차 방정식이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오랜만에 보실 텐데. 예, 얘가 실근 두 개의 알파하고 베타를 가져요. 이제 이번 시험범위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가야 자동으로 뭐 하죠? 합하고 곱하고 따라 나오죠?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뭐 이런 것도 생각나고 할 텐데, 이 두 개의 실수면은 뭘 가져? 부호를 가집니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둘 중, 0도 있지만 0이 아니라고 하면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예요. 첫 번째, 이 둘 다 알파하고 베타가 둘 다 양수래요. 여기 한글로 쓰면 이렇게 쓰고, 알파도 양수, 베타도 양수. 그럼 잘 생각을 해봐. 둘이 더하면 뭘까?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즉, 얘가, 얘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돼. 이게 조건이야.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나와? 여기 이런데 2x제곱 더하기 kx 플러스 뭐 1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랬을 때 이거 두 개 합은 알잖아. 앞에 단어 배운. 이게 양수가 돼야 돼요. 둘이 곱하면
이거 A분의 C죠. 플러스 곱하면 뭐예요? 양수죠, 이것도. 그리고 실근이 안 생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판별식 0 이상이다. 왜 0 이상이죠? 0보다 크면은 크다고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진다. 양수인 근을 가진다라고 할 때는 0보다 크다고 하셔야 돼. 근데 그냥 두 실근이라고 했죠. 그냥 두 실. 서로 다르단 말이 없으면 언제나 0 이상. 판별식은 언제나. 아시겠죠? 이 얘기를 했으면 두 번째 뭐 하겠어요? 두 실근이 둘 다 뭐? 음수래. 그러면 얘는 뭐 크게 이렇게 했을까요? 헷갈릴 거. 그럼 마찬가지. 두 근 더하면 이번엔 뭘까요? 양수냐고 음수냐? 음수죠. 곱하면 이건 양수죠. 여전히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판별식 어떻게 돼요? 여전히 0 이상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단원이 뭐야? 지금 대답은 뭐야? 2차 부등식이지? 갑자기 방정식 얘기를 여기서 왜 하고 있어? 아까 얘기했죠. 이런 거에 미지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돼요? 앞에서 배운 연립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통인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한쪽은 이제 0보다 크고 한쪽은 음근이야. 이러면 둘이 더하면 뭐죠? 양수랑 음수 더하면 뭐야? 몰라? 그러니까 안 써. 모르니까. 다만 그건 확실하지. 둘이 곱하면 음수죠. 얘는 음수예요. 처음으로 음수예요. 곱하기는 항상 양수였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뒤에 근해 분리에서 보면 나오는데 판별식 0보다 큰 것도 이건 안 써요. 이건 그러니까 좀 외우시는 거예요. 이게. 이걸로 끝이라고. 한쪽이 음수고 한쪽이 양수인 건 곱해서 0보다 작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 여기인데 이거 함수로 보면 여기 y절편이거든요. y절편이 마이너스인 걸로, y절편이 마이너스인 건 아니고 음수인 함수값이 하나라도 나오면 판별식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뭐 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외우세요.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은 뭐예요? 합하고 곱이 0보다 크고 판별식 0 이상이어야 돼요. 서로 다르단 말이 있으면 판별식 0보다 크다고 하셔요.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은 합은 0보다 작고 곱은 0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판별식 0보다 커야 돼요. 한쪽이 양수고 한쪽이 음수면 곱이 0보다 작다. 이것만 하면 돼요. 합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얘만 왜 색깔을 다르게 썼을까? 문제는 얘가 잘 나와요. 아니 왜? 조건은 얘가 많은데. 여기에 생각해 볼 만한 플러스 알파 뭔가를 더해서 문제를 내요. 예를 들면 두 근의 부호가 다른데 절대값이 같대. 이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관계인 거야? 부호가 다른데 절대값이 같아. 3하고 마이너스 3이나 이런 숫자들 사이의 관계인 거예요. 이게. 그쵸? 그것들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합이 0이야. 3이나 마이너스 3? 2나 마이너스 2.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얘기할 거리가 생긴 거죠.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걔가 0이다. 그런 얘기를 돌려서 하고 싶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을 좀 첨가해서 낼 때 이쪽이 그나마 제일 그게 많아요. 다만 이런 얘기들은 얘 순수하게 얘만 가지고도 그냥 아무 문제가 아닌데 그냥 여기 밑에 있는 이런 1단계 수준의 이런 문제인데 이거 서술형에도 꽤 나와요. 외우고 있는지 확인하겠다 그거죠. 네, 그러니까 잘 해보시고 문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 보고 요게 두 근이 모두 양수래요. 그러니까 양수는 세 가지 봐야 된다 했죠, 두 근이. 근데 합은 벌써 얼마예요, 이거 두 근의 합이?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1이죠. 1은 이미 0보다 커요. 여기서 나오는 부등식 없는 거예요. 두 근의 곱은 뭐죠? 저 식에서 1-k죠. a분의 c, 그쵸? 얘가 어째야 돼야 돼? 얘도 0보다 커야 돼. 여기서 나온 건 k가 1보다 작다. 이런 건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판별식. 판별식이 이거 그냥 두 근이죠? 0 이상이 돼야 돼요. 이거 판별식 이거 그냥이죠? 짝수가 아니에요. 1-4 더하기 4k인가요? 얘가 0 이상이에요. 마이너스 3이니까 넘어가면 이렇게 돼요. k가 4분의 3 이상이에요. 얘기했죠. 이거 지금 다 뭐다? 연립 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야 되니까 모르겠으면 그림을 그리세요. 얘마저 범위가 있으면 3번 겹쳐야 돼요.
세 번 다. 두 번만 겹쳤어도 안 돼요. 근데 얘는 이미 항상 성립하는 거라서 1보다 작고 4분의 3 이상이면 당연히 4분의 3이 여기 있겠죠? 답은 당연히 뭐예요? 4분의 3 이상 1 미만. 얘가 K의 범위가 돼요. 뭔 범위요? K가 함께 예를 들면 이 사이에 뭐 있죠? 뭐 8분의 7 같은 거 있죠? 이 사이에 들어간. 그거 넣으면은 이거 실제로 근을 구해보면 둘 다 양수야. 이런 의미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요쪽이 미지수인데 둘 다 미지수인 게 제일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아까 거보다 조금 더 그거 한 게 두 분의 합이 뭐죠? 예, 마이너스 K 플러스 2네. 얘 어째야 돼요, 지금? 이건 그러니까 진짜 무작정 외우는 건 아니거든. 두 군이 모두 음수래. 두 군을 더하면 플러스 해야 돼, 마이너스 해야 돼. 마이너스 해야 되는데. 0보다 작아야 된다. 둘 다 음수니까 두 군을 더하면. 그럼 넘어가고 K가 2보다 커야 됩니다. 얘는. 아시겠죠?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사실 두 군의 곱은 이미 얼마예요? 이거는 1이죠. 그럼 0보다 크죠. 실제로 음수인 두 군 곱하면 0보다 크겠죠. 이것도 그렇죠. 판별식은 이제는 좀 앞에 쪽 판별식이랑 좀 다른 게 지금 시험범위였던 학생들도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작다를 풀면 다 뭐였냐면 1차 부등식이 됐어요. 제곱이 나와도 사라졌거든 이게. 근데 지금 이제 2차 부등식을 배웠으니까 2차 부등식이 나와요. 푸는 게. 지금도 K 빼기 2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야. 그치? 이게 어째야 된다고? 그냥 두 군이니까 0 이상이다. 이걸 풀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얘는 K제곱 빼기 4K 내요. 플러스 4 빼기 4니까 이걸 풀어요. 이거 해 뭐예요? 0하고 4가 해줘. 그러니까 크다니까 0 이하거나 4 이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겹치는 데가 어딘지 좀 아시겠나요? 2보다 크다가 있어요. 아까 나왔던 0 이하. 이것도 두 번 겹치는 데 찾아야죠. 그리고 4 이상.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겹치는 데 어디죠? 여기죠. 답이 뭘까요? 얘만 답이 되게 돼요. 겹치는 데.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요거는 투근의 부호가 다르다고 했어요. 투근의 부호가 다르다. 일반적인 이런 기본 문제에서 투근의 부호가 다르다 하면 아까 얘기했죠. 뭐만 보면 된다 했죠. 투근의 곱만 보시면 됩니다. 곱은 1분의 예절. 그래서 K 플러스 2가 어쩌면 된다고? 투근은 음수 양수 곱하면 뭐 돼? 당연히 음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냥 이게 답이에요. 너무 쉬워요. 네, 부호가 다른 경우는 너무 쉽다고. 아시겠습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 2차 방정식이에요, 역시나. 그쵸?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디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조건을 맞춰주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면 그 조건 맞추는 게 뭐가 돼? 연립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뭔 문제다? 2차 함수 문제예요. 왜?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 문제라. 예를 들어, 그냥 밑에 뭐가 있죠? 문제 하나만 아무거나 좀 볼게요. 네, x제곱 마이너스 좀 그런데 축이 없네요. 이거 너무 쉽게만 줬네요. 그러니까 좀 문제를 짜 볼까요?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더하기 2kx 더하기 k 빼기 1은 0이다. 이런 2차 방 k가 미지수인 거죠. 그렇죠? 근데 요게 두 근이 모두 뭐 1보다 크대요. 그렇게 될 K의 범위를 구해라. 이런 게 일반적인 문제. 아시겠습니까? 근이 어디에 있다. 뭐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든지 뭐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3보다 작다든지 아니면 2하고 3 사이에서 두 근이 다 나온다든지 2하고 3 사이에 있다. 두 근이. 아니면 두 근 사이에 뭐 2가 있다. 두 근 있고 뭐 그 가운데는 아니더라도 그 사이 안에 뭐 2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이게 근의 분리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 말을 바꿔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그래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갑자기 왜 방정식 얘기하다 그래프를 얘기하냐. 그러니까 요거의 두 근은 사실 여기까지. 이건 사실 뭐냐면 2차 함수
X축의 교점이에요. 교점의 X좌표죠. X좌표. 이건 4단원인가? 거기서 많이 했잖아요. 이번 시험범위에서. 그쵸?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X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거 해 알죠? 마이너스 3하고 1이 해가 돼요. 그쵸? 구해보면. 근데 이걸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충 이런 모양이거든. 여기가 뭐라고?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뭐였어? 1이었어. 이런 내용을 앞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평면상에 이 그래프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 먹어야 돼요? 1이 있죠. x는 1이 여기 있어요. 두 근의 x축과의 교점이 땅땅 이렇게 찍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대충 이런 느낌이 되게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문제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푸는데 필요한 요소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프를 지금 예를 들어 요거라고 하시면 이거 지금 보세요 한번. 축이 뭐예요? 네, 축도 몰라요 한마디로. 네, 문자니까. 그쵸? 그러니까 원 사방군데 돌아다닐 수 있는 좀 자유로운 그거야. 그거를 이렇게 틀에 맞추게 고정을 시키려면은 제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방금도 얘기했지만 축이에요. 축. 그 다음이 이 세 가지를 생각하는 문제인 건데 경계에서 함수값 구호입니다. 경계라고 하는 건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뭐죠? 그 1. 1보다 크다고 했으면 그 1. 2보다 작다 했으면 그 2. 2하고 3 사이에 두 근이 있다고 했으면 1하고 3이 이런 경계값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의 함수값 구호. 일단 좀 들어두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판별식. 왜? 해는 없으면 안 되지. 실근이 나와야 돼, 일단. 허근이 생기면 이런 얘기 아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그래프도 이렇게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해가 아예 없어요. 두 근이란 말 아예 할 수가 없다고.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문제는 축이 잘 생각해 보세요. 축이 기준은 항상 이 경계값입니다. 축이 여기 있어야 되죠. 이쪽에 축이 있으면 생각해봐. 그래봐 이렇게 그려지면 내가 아무리 좋게 그리려고 해도 1보다 큰 데서 두 점에서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 왼쪽에서 하나, 여기 오른쪽에서 근이 하나씩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축이 지금 아까 누가 얘기했지 마이너스 K가 축이거든. 얘가 어째야 돼? 1보다 큰 게 하나의 범위가 돼야 된다. 1보다 큰데 이렇게 축이 있어야 돼. 1보다 큰데. 그러면 K는 어때요? 네,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처음에 나온 범위가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을 하는 게 좋거든요. 경계가 아까 어디라 했어요? 이 x는 1이 되는데 경계거든. 나는 그래프를 이 하얀색으로 만들고 싶고 그러면 그때 봐봐. 2를 넣었더니 함수값이 어디예요? 여기죠. 이 값은 플러스 값이에요? 마이너스 값이에요? 플러스죠. 지금 생긴. 그럼 마이너스면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실제로 이 마이너스인 여기를 지나고 축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이 1 기준으로 이쪽에서 여기 한 근은 있지만 보세요. 근이 여기서 생기게 돼요. 1보다 작은 데서.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얘를 이제 fx라고 하면 여기다 2를 넣으니까 이 경계에서의 함수값은 0보다 커야 돼. 이게 또 하나의 범위가 되게 돼요. 2를 넣으시면 3K인가요? 1 넣으면 없어지고 그쵸? 3K가 0보다 커야 돼요. 이게 나누면 K가 0보다 크다가 또 하나의 범위가 돼야 돼요. 지금 두 개 구했죠? 하나, 둘, 마지막 하나. 뭐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축이 여기 있고 여기 플러스인 걸 지나도 이렇게 생기면 근 자체가 없어요. X축하고 만나질 않는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뭐 또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판별식. 판별식 지금 뭡니까? 이것도 2차 분홍식이 되는데 얘는 좀 그러네요. 구하기가 힘들게 돼요. 더하기 1입니다. 왜 이러냐면 이게 0보다 커야 되는데 0 이상. 이것도 그냥 두 근이라고 했잖아요. 서로 다르단 말이 없으면 언제나 판별식은 어째? 0 이상인데 아까 태희가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그 판별식을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저는 쉽게 풀리지 않아요.
판별식을 구해보시면 마이너스예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고? 위에 이렇게 떠 있어요. 그쵸? 얘가 0 이상인 부분은 어디예요? 실수 전체가 됩니다. 네, 전체 항상 0보다 크니까. 아시겠죠? 여러분이 오늘 숙제 하신 거예요. 숙제한 부분, 그 사람들은 특히나. 안 했으면 모를까. 한 사람들은 맞춰야 돼. 진짜로. 안 된다면 연습을 더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K는 실수 전체가 돼요. 선생님이 억지로 문제를 내다 보니까 한 가지가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요거랑 요거. 네, 요거는 해가 없다. 네, 그치?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0보다 큰 게 없어. 네, 여기서는 해가 안 나오는데,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게 근해 분리에 대한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외우세요. 근이 어디에 있다. 해가 어디에 있다. 1보다 둘 다 크다. 뭐 작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게 다 뭐라고? 이름을 정확히 외우세요. 근해 분리 문제예요. 그건 책에 따라서는 근해 위치 문제라고도 나와요. 이 소단원이라고 해야 되나? 예, 제목이. 예. 우리 책 근해 분리니까. 근해 분리 문제는 그래프를 생각을 하는 문제라 했어요. X축과의 교점 두 개가 어디에 찍히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뭐라고? 이거야. 제일 첫 번째 뭐다? 축. 그 다음 경계에서 함수값 부호. 그 다음 판별식입니다. 우리 책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판별식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책 보고 하지 마. 얘도 판별식 0 이상인 것부터 보통 책은 시작을 해. 근데 이게 좀 그래.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 축부터 얘기를 해야지. 그래프를 진짜 그릴 거면 내가. 그렇지 않아요? 축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 축이 어디쯤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 역순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순서도 이렇게 1, 2, 3번, 1, 2, 3번. 알겠죠? 예를 들면 내일 같은 때 와서, 아니 다음 주라도 와서 물어보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원래 얼렁뚱땅? 외워오지 마시고 정확히 그래프를 그리는데, 근해 분리해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생각을 해야 될 건 몇 가지다? 세 가지야. 알겠어? 축, 경계에서 함수값 부호, 판별식.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기본 문제라고 해야 되나? 잘 나오는 유형이 있어요. 유형이. 방금 한 것도 그것 중에 하나야. 두 근이 모두 어떤 수보다 크다. 여기 있거든. 정리를 해주거든. 두 근이 어떤 수 P라고 돼 있어요. P보다 크다. 또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두 근이 사이에 P가 있다는데 이거 말고 두 근이 P하고 Q 사이에 있다. 뭐 이런 얘기. 그 네 가지는 풀이법을 외워버리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네 가지를 벗어난 애들은 이 세 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생략되는 애들이 많아. 안 해도 되는 애들이 많다고. 이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축이 예를 들면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어. 지금 아까처럼 뭐보다 크다 작다면 꼭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가 지금 할 때는 나오는데 간단한 문제들 몇 개 보시면 그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축하고 요 지워졌네. 판별식입니다. 안 해도 될 때가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근해 분리 문제는 이 2번이 제일 중요해요. 생각을 하는 게. 이거는 생략이 될 때가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1번이나 3번은 생략이 될 때가 꽤 있는데 1, 2번만 한다든지 2, 3번만 생각을 한다든지 이럴 때가 꽤 되는데 2번은 생략할 때가 없고 2번만 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기본이 되고 잘 나오는 유형 네 가지는 어떻게 푸는지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건데 하도들 잠을 잤어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